잘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독일 많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오후가 다가온 12월 두 번째 화요일 중국마을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여기 이제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 싸움이다. 근데 어떻게 주식 이런 투자는 심리 싸움이 맞는 것 같으세요? 여기 구할이라고 써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95%인 구할 오픈이야? 맞아. 심리가 중요하긴 해. 근데 100%까지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90%가 딱 네. 적당하네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는 제발 떨어지는 날 사고 오르는 날 파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것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판단 말이지. 그것만 고쳐도 돼. 그것만 고쳐도 좀 나아져. 절대 나는 빠지는 날만 사고 오르는 날은 사지 않겠다. 근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사람인지라 그거를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네요. 저는 오르는 날 사기도 해요. 네. 네, 저는 예외를 해주세요.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으면 뭐 오를 그렇죠. 때 사는 거.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제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살짝 상승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살짝 하락했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0.42% 하락, 심천 0.68% 하락. 네.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항생지수 0.14% 상승, 항생테크지수 0.52% 하락. 지수는 계속해서 특히 상해 종합지수는 한 달 전에 한 4,000포인트 살짝 닿았다가 계속 3,009에서 4,000 사이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큰 변동 없는 한 달이 넘었어요. 지난 8월 이후로 잠깐 10월 달에 올랐다가 다시 8월 제자리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 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초부터 말까지 1.74조 위안에서 지난주 말 1.6조 위안, 이번 주 들어 어제는 1.89조 위안, 오늘은 1.6조 위안 정도. 네.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진짜 딱 현실적으로. 그 연말 열 때까지 분위기가 확 죽어버리네. 네. 중국 시장은.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증시가 급락했을 때 최저 그 거래 대금이 한 1.03에서 1.04조. 물론 딱 거기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요 1조 넘는 날이 없었어. 네. 맨날 따져가지고 작년 10월까지는 진짜 아주 뭐 그랬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동 상승 업종은 도로, 건설기계 1%대, 가전, 정유, 천연가스, 소매, 용로, 운송, 항구, 보험, 통신, 석탄, 건자재 1% 이내 하락했고 상승했고, 오늘 하락 업종은 해운 2%대, 제약, 바이오, 교육, 기초금속. 어제 비철금속이 지수는 2% 상승하고 5% 이상 급등한 종목 많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오늘은 비철금속 지수가 1% 하락했고 대부분 좀 대표 종목들은 1에서 2%대 하락했습니다. 뭐 무슨 얘기 또 나왔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어제 급등하고 오늘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중국 당국이 무슨 얘기하면은 이제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엊그저께 저거 나왔었잖아. 어제 저기 비트코인 너무 과열인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인정 못하겠다. 저기. 네, 중국 본토는 예전부터 가상화폐든 비트코인이든 다 원칙상 금지고요. 근데 어떤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홍콩 시장을 어떤 테스트 배비로 해서 홍콩에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해서 홍콩에서 거기서 활발하게 하라. 근데 중국 본토는 아무래도 위안화라든지 통화 정책의 그 신중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다 원칙상 금지. 그래서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한국의 비트코인이나 관련 이 플랫폼에 와서 거래하거나 미국에 와서 하거나. 근데 의외로 CBDC라고 표현하는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는 제일 먼저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위안화 국제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하는 거고 가상이랑 조금 다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아마 시간 네 가지까지 하기에는 시간 없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알리바바가 호황제가 있어서 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어제 알리바바가 3%대 상승하고 오늘은 어제 말고 오늘 장 초반에 3%대 상승 출발했는데 장 막판에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15분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1%대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BAT 중에 알리바바는 1%대 상승이고 텐센트는 오늘 약보합이고 바이두도 대체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관련해서 어제 장 마감 후부터 오늘 장중까지 한 4가지 새로운 동향이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굵직한 동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한국 투자자분들이 알리바바를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1일 장 마감 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공시는 과거의 어떤 액션에 대한 그 공시인데 네. 11월 29일에 알리바바가 2024년의 그 이익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611.58만 주, 611.58만 주의 스톡 옵션을 지급했습니다. 네. 요 양은 알리바바 전체 주식의 0.03% 차지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알리바바 공시가 아니라 알리바바가 또 여러 스타트업 기업의 대주주나 최대 주주나 대주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알리바바가 최대 주주로 있는 13.99% 지분, 최대 주주로 있는 2015년에 설립한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 첨단 쪽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이 상장사라서 지분 변경 관련해서 공시를 내야 되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이 종목이 688220인데 영문명은 ASR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이 회사가 원래는 알리바바가 대주주 지분이 최대 주주 지분이 13.99%인데 지난주에 지분을 조금 축소해서 지분율이 기존의 13.99%에서 12.69%로 축소됐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알리바바는 1% 상승하고 아까 요 대주주로 갖고 있는 요 스타트업 기업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알리바바 두 가지 동향이 있는데 알리바바가 그 Q1이라는 AI 빅모델의 Q1 이미지 그 생성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데 오늘 그 Q1 이미지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능이 많이 향상됐다. 그리고 요 Q1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은 이미 Q1 AI 빅모델에 이미 접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장중에 시티뱅크에서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중국의 AI 관련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요. 간단히 결론은 말씀드리면 비록 최근에 AI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혹시 AI주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약간의 망설임이나 논쟁이 있지만 시티뱅크가 보기에는 중국의 그 인터넷 빅테크 플랫폼 종목 중에 AI랑 직결되는 이런 종목은 아직은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 네. 그래서 시티뱅크는 2026년 상반기 추천 종목으로 AI 관련주 중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를 꼽았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시트립이나 넷이즈와 같은 게임주나 그 온라인 관광 예약 플랫폼도 꼽았고요. 하지만 순서상 알리바바랑 텐센트를 맨 앞에 뒀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알리바바 동향은 요 네 가지고 두 번째는 중국의 그 통신 장비 1위가 화웨이잖아요. 근데 그쵸. 비상장이다 보니까 통신 장비랑 관련된 어떤 동향이 있을 때는 상장사인 ZTE가 많이 움직입니다. 네, ZTE 중문명은 중흥통신인데요. 심천거래소와 홍콩거래소 동시 상장됐습니다. 근데 어제 중흥통신 ZTE가 어제 심천 종목은 10% 상한가, 홍콩 종목은 어제 13% 급등했고 어제 급등했으니까 오늘은 심천 종목은 한 1%대 하락, 홍콩 종목은 6% 하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의 그 틱톡의 모그룹이 바이트댄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트댄스는 비상장입니다. 근데 바이트댄스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떠우바오라는 그 LLM AI 빅모델이 있는데 떠우바오를 바이트댄스가 이제 ZTE를 비롯해서 이제부터 점점 몇몇 스마트폰 회사에 요 떠우바오라는 AI 빅모델을 접목해서 네. 좀 간이형 좀 프리미엄은 아니지만 약간 심플한 이런 떠우바오라는 AI 빅모델을 이런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 근데 지금은 아직 대량이 아니고 테스트 차원에서 소량 생산. 근데 요 소량 생산 첫 번째 샘플이 ZTE입니다. 네네. ZTE는 사실 10여 년 전에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이 초기일 때 잠깐 스마트폰 휴대폰 사업을 했는데 그 후에 중국의 국산 몇몇 브랜드가 치고 올라와서 ZTE는 사실 휴대폰 사업이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통신회사잖아요. 통신회사. 네. 근데 ZTE가 네.
옛날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휴대폰 사업을 좀 했어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접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기존의 그 인력이나 설비나 그런 거는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ZTE의 매출 구성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60%대가 통신 장비고 네. 20%대가 통신 장비 외에 소비나 통신 장비 외의 전자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통신 장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트댄스의 그 AI 대형 언어 모델 또바오 LLM 모델 또바오를 요 OS잖아요. 요거를 ZTE가 요거를 접목한 그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요 명칭이 누비아입니다. 한국어로 누비아 M153. 가격은 3,499위안. 그러면 원화로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너무 저가도 아니고 너무 고가도 아닙니다. 근데 요거 때문에 어제 ZTE가 10% 상한가, 그리고 홍콩 종목이 13%인데 오늘 바로 이익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게 어제는 이런 우발적인 호재 때문에 급등했지만 사실 ZTE는 실적이든 그 주가의 방향성이든 결국은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통신 장비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잠깐의 호재로 주가가 어떻게 방향성을 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일종의 해프닝. 그리고 바이트댄스에 의하면 요거 첫 출발은 ZTE랑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지만 앞으로 또 뭐 2-3개 정도, 3-4개 정도의 스마트폰 회사랑 좀 협력할 생각이다. 네. 하지만 구체적인 거는 아직 비공개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기존에 소비자들이 모르겠어요. 이거를 꼭 사야 이거를 꼭 살 욕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구글 오픈 AI라든가 무슨 네. 뭐 퍼플렉시티 뭐 이제 제미나이 이런 거는 앱으로다가 기존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통신 단말기를 새로 만들면서 넣는다 이런 개념인지 조금 신기해요. 네. 근데 요거 제품 설명을 보면 누비아 M153이라는 요 스마트폰은 AI 앱을 구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앱 구동 없이 AI를 작동시킬 수 있다. 약간 나름 차별화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요거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존의 앱을 관성적으로 쓰고 있었던 네.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앱을 쓰기 위해서 그거를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작동하는 AI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여러 앱을 동시에 구동시켜서 스스로 작업한 후 사용자에게 결과물을 제시한다. 그래서 요거는 스마트폰이지만 사실 스마트폰을 가장한 AI 빅모델. 그래서 폰이죠. 요거를 아직 대량 양산은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띄운 채로 스마트폰에 이것이 어디지라고 물어보면 이 스마트폰이 포털 사이트랑 그 SNS를 검색해서 해당 장소를 자동으로 이렇게 제시해줘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새로운 시도긴 한데 아직은 좀 앱을 깔아놓고 같이 하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앱을 안 깔고 그걸 통해서 앱을 깔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라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나 관성적인 이거를 통해 어떻게 거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이트댄스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중국 그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뭐 못 알아듣지만 네. 운전기사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막 말로다가 네. 문자를 주고받더라고 말로다가. 네, 그 위챗으로 그냥 음성으로 하는 게 빠르긴 네네. 빠르요. 그리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3.227억 대인데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근데 뭐 AI 빅모델을 가진 회사들은 여러 가지 AI 응용으로 확장하든지 또는 하드웨어 제품에 어떻게 접목하든지 그렇죠.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네, 뭐 로봇으로 가려고 하고. 네. 네, 사실 그거 AI 글래스도 그런 시도. 맞죠. 네, 맞죠. 그리고 네. 오늘 세 번째 내용은 한국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요 출처랑 내용을 좀 확인하고 추적해 보니까 한국 기사로 나온 거를 한국인 투자자분이 봤을 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국 기사로 한 8건인가 7건 아주 큰 언론사는 아니고 뭐 테크나 관련된 이런
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기사가 한 8, 7건 나왔는데요. 대체로 내용은 비슷한데 일본이 중국형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사실상 중단한 정황이 드러나자 한국 반도체 업계가 SMIC 창시 메모리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인용한 거는 12월 1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홍콩 아시아 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으로 수출돼 오던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를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일본과 중국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리고 캐논, 니콘, 미쓰비시 케미컬 등 구체적 기업명이 거론될 정도로 조치의 실체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아시아 타임즈는 이번 중단을 중국이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그래서 주로 홍콩 아시아 타임즈 그 영문으로 된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그거를 다 캡처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네, 근데 이 기사의 그 홍콩 아시아 타임즈 영문으로 된 원문을 보면 한국 기사에서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랑 강조하는 내용이랑 조금 괴리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이슈가 추측성이 아니라 좀 현실성이 있으면 일본 또는 중국 현지 언론에서도 이미 다 이슈가 됐는데 관련 뭐 포토레지스트 중국 또는 포토레지스트 중단 또는 포토레지스트 뭐 수출 출하 이런 키워드로 일본의 구글 재팬 또는 야후 재팬에서 검색해 보는데 관련 일본어로 된 번역 그 기사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건도 일본 현지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 된 보도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사실상 일본 현지에서 스스로 작성한 보도는 없다. 그리고 다시 그 홍콩 아시아 타임스 영문으로 된 보도를 찾아보니까 한국 기사는 12월 1일과 2일 어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홍콩 아시아 타임스 원문은 11월 27일에 처음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미 며칠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홍콩 아시아 타임즈 보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표현은 한국 언론 기사에서 빠졌습니다. 중단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소문은 중국 주식 투기꾼들에 의해 퍼진 것으로 보인다. 이 글들은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친대만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북경이 일본 해산물 수입을 모두 중단하려고 결정에 대한 보도와 함께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 홍콩 아시아 타임즈 보도 원문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너 번 정도 이거는 추측성이고 투기성이고 이거는 확실히 확인된 거 아니다라는 강조였는데 근데 한국 기사에서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로 된 기사만 보신 분들은 아 이게 마치 뭔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직은 그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중국이 사실 지금 중일 간의 그런 마찰에 따라서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일본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일본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다고 하면 사실 중국은 바로 히토류 제재라든지 일본의 첨단 산업을 그냥 스톱시킬 수 있는데 일본이 굳이 이런 그리고 참고로 일본이 전 세계 글로벌 그 포토레지스트 독과점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 대여섯 개 포토레지스트 기업의 매출 전체 매출의 한 40%를 중국향 수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이게 진짜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사실 일본 대기업들이 과연 그래서 이런 기사 제가 아까 한국어로 된 그 몇 개 기사에 또 많은 뭐 투자자분들이 댓글도 있는데 이거를 좀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확실한 건 아니다. 네, 원문을 그리고 원문에서도 이미 이 소문은 중국 주식 투기꾼들에 의해 퍼진 것으로 보인다. 추측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는 이렇게 추측된다. 물론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소셜 미디어를 통해 캐논, 니콘, 미쓰비시 케미컬이 중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확실시된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시황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제가 준비한 거는 PPT도 있는데 중국의 지금
알리바바의 Q1도 그렇고 바이트댄스의 떠오버 그리고 딥시크의 딥시크 AI 빅모델 중국 국내에서 계속 수요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 나름대로 다 각자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제가 알리바바 Q1 그리고 화웨이 AI 빅모델 딥시크 그리고 그 키미가 또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중국의 AI 빅모델 기업들이 지금 해외 진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내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 장비 고쳐가지고 내일은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멋진 깔끔하고 멋진 중국 시장 상황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계속 이렇게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지식이. 샤오미 막 이런 거 보면 샤오미 현재 샤오진 회장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지 막 이러면서 지금 최근 몇 개월 중국의 BYD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제일 많이 팔았어요. 전기차. 10일 그걸 경신했어요. 네, 경신해서. 월별 기준으로. 월별 기준. 왜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왜 얘기? 그리고 오늘 BYD가 2-3% 정도 상승했는데 근데 오늘 전기차 업종에서 하락한 예를 들어서 장성 자동차나 셀리스나 그 화웨이 산업 몇몇 종목은 하락했고 BYD는 상승했고 샤오미는 조금 상승했고 이게 통일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샤오펑이 적자에서 흑자로 처음으로 돌았다는 뉴스가 나왔던데요. 그게 샤오펑이 괜찮게 팔리고 있는. 그리고 BYD도 그렇고 그 지금 국내는 그렇고 해외 판매량 특히 유럽이나 동남아, 중동, 남미 해외 판매량이 계속해서 월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BYD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 또는 해외 현지 공장, 해외 쪽 매출은 지금 한 20% 초반대. 시간이 흐를수록 이 20% 초반대도 한 2021년부터 그냥 4년 만에 달성한 거예요. 그리고 11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발표됐잖아요. 과거 중국 시황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2024년까지는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40% 후반대 그리고 올해 7, 8월쯤에 50%를 돌파했고 이번에 60%에 육박. 그러니까 신규 자동차를 3천만 대 이상 만드는데 신규 자동차 판매 10대 중에 6대는 전기차. 그중에 순수랑 하이브리드 반반 정도. 따뜻한 나라는 전기차 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만이 오는 나라들은 전기차 통해요. 그래서 중국 지금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60%를 돌파했으니까 또 계산 방법에 따라 어떤 거는 아직도 뭐 저기 번호판 관련해서 뭐 좀 혜택이 있고 그런가? 그거는 여전히 있고요. 대도시 뭐 북경 상해 같은 교통 체증이 심한 데는 아직은 그 내연차 번호판은 추가 발급이 안 된다. 비싼 돈으로 사거나 또는 갑자기 그 한국 추첨. 번호판이 안 나와요. 내연기관의 번호판이 안 나와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기차 번호판은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몇몇 초대형 도시만 그렇고 이선 도시부터 대부분 도시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기 시골 마을 가면 의외로 내연차가 많아요. 이선 도시 그 외곽에 가면은 제가 가봤잖아. 가보니까는 여기는 전기차보다 내연기는 훨씬 많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거의 동북 지역에 사시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는 오케이. 근데 아직 100% 순수 전기차까지는 약간의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추운 동네는 조금 힘들긴 해. 뚝뚝 떨어져. 근데 지역마다 아버지 말로는 지금 그 하이브리드 카로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근데 뭐 그게 이미 7, 8년 전에 산 거니까 이제 슬슬 바꾸실 때가 된 거죠. 네네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